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며 위로받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52살 동갑입니다. 결혼 27년 차입니다. 20대 두 딸이 있습니다. 이번이 제가 아는 남편의 네 번째 바람입니다. 올 초부터 느낌이 이상해 남편을 지켜보던 중에 4월 말 남편이 상간녀 집에 있는 것을 아침 7시에 문을 두드리라며 나오라 하니 20여 분 지나 남편이 나오면서 저를 못 들어가게 저지하는 실갱이가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전 그 문 앞에서 남편의 힘에 제압되어 울부짖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남편은 본인과 살려면 따라 내려오라고 하며 저를 상간녀 문 앞에 두고 주차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전 그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남편은 출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있으면서 저희는 전화로 계속 싸웠습니다. 남편 말은 동창인데 남자 동창 이상으로 편해서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출장 가던 길에 새벽 4시에 배가 아파 화장실을 사용하러 갔다. 그리고 소파에서 잤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없었다.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다. 남편은 대장성 과민 증후군입니다. 그렇게 날이 곤두선 채로 지나가던 중 13일 남편에게 또 다른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카드 내역을 확인 중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2, 3년은 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정리했다고 본인을 믿으라고 합니다. 또 속고 속았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보수적인 성 생각을 바꾸고 재미있고 야해야 남편이 다른 생각을 안 하겠지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부부관계 중 말한 내용이 저를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저희는 5년 정도 섹스리스였습니다. 2년 전부터 저에게는 폐경 증상이 있었고 작년 가을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나몰라라 하는 동안 자의를 했는데 1년 전쯤 클리토니스 마찰 시 통증이 있어 인터넷으로 젤을 구입했습니다. 이번 일 이후 첫 부부관계 시 전 남편이 좋아할 줄 알고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젤을 주면서 이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2번의 부부관계를 하였는데 28일 새벽에 무슨 말 끝에 욕실로 향하면서 넌 깨끗하냐? 라는 말에 그 말 뜻이 무엇이냐? 물으니 제가 다른 남자랑 자서 부부관계 시 안 하던 행동을 해달라고 하고 그 행동을 해주니 느끼고 있다고 이것은 많이 해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 묻고 가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다 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애모 없이 바로 3분 정도 삽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 기죽지 말라고 쇼를 한 건데 느끼긴 뭘 느낀다는 건지 해명을 해보라 해서 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글도 읽고 유튜브도 보았다. 유튜브 방송을 보여주니 쓰레기 같은 방송 치우라며 내가 변하여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자의행위를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너가 나 버려둔 동안 내 성을 자의로 풀었고 그러다 보니 마찰로 아파 젤을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어느 양아치에게 걸려서 제가 놀아놨다고 합니다. 2번째 상간녀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하니 남자 새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있어야 데려오지요. 저에게 이런 더러운 오명을 씌울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남편은 3주 동안 제 눈치 보면서 착실히 집과 사무실만 다녔습니다. 이젠 눈치 보는 것도 그만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추신, 이혼은 제가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됩니다. 혹 방송이 된다면 남편과 같이 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꼭 누명을 벗어야 되나?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추신해서 해주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됐다. 예, 이게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이혼을 당하실까봐 좀 겁이 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지금 김 선생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일단 좀 분석을 좀 해봅시다. 네. 지금 52세시고 경제력이 없으시네요. 근데 아내분과 남편분 어느 정도 섹스리스였고 네. 2년 전부터 폐경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위를 했다. 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이게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오면 비슷한 증상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어... 뭐냐면
내 마지막 남성성과 네. 내 마지막 여성성을 여성성. 불태우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랑이 막 그리워요. 왜냐면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여자가 아닌가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여자임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 바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예, 갱년기 여성들의 바람이 많이 나고 네. 남편도 지금 바람을 핀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 큰 딸 둘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 남편분도 지금 최소 20여 년은 지금 결혼 생활 한 여자만 보고 해오신 건데 이제 내가 남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또 섹스리스로 살고 또 남편도 이제 동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52세면 이제 50대 중반 이제 들어오시면서 네네.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해질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여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러다 보면 재미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잠도 자고 싶고 뭐 이런 마음 생기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험한 나이대이기도 해요. 중년에서 이제 갱년기 넘어가는 그 시즌이. 네. 갱년기라는 말이 이제 갱년기가 무슨 뜻이죠? 갱신하다. 네, 년은 해. 네 맞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해의 년자. 새로운 네. 삶을 사는 기간이 이제 갱년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새로운 삶을 2번 삽니다. 네. 첫 번째로 사춘기예요. 사춘기요. 사춘기 때 이유 없는 반항하죠. 오, 그렇죠. 갱년기 때 이유 없는 반항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성 정체성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들이 이제 생겼을 때 이게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안 하던 자위를 하신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때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이제 엉덩이를 때려달라,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신 것도 이제 그런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남편 오해를 좀 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왜 남편이 오해를 하냐면, 네.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잠자리는 요구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남편분이 느끼기에 네. 남편분이 느끼기에 우리 아내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근데 섹스는 하자고 해.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를 푸시려면은 네. 뭐 거두절미하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남편분을 많이 좋아하세요. 남편분을 많이 좋아해라. 예. 바람핀 남편이지만. 바람핀 남편이지만 그래도 좋아해라. 예. 네. 그래야만 오해가 풀립니다. 예. 너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왜 잠자리를 요구해? 네. 그럼 넌 성인 굶주린 사람이 아니야. 네. 이렇게 또 남편이 오해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구나. 네. 예. 근데 아마 남편의 외도가 있기 전에 그리고 네. 섹스리스로 5년 살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두 분 사이가 좀 소원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따님들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살? 네. 예. 20대. 20대. 예. 20대의 그 다 큰 따님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아내분도 많이 지쳤겠죠, 이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딸이 성인 되기 전까지 많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아내분도. 네.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다 크니까 이제 왜 기운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배터리. 배터리에 빠지는 거지. 예. 산 정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아이고 그렇게 힘 빠지잖아. 맞아요. 네. 아내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편분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신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예. 또 남편분 나름대로 이 나이 때 되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남자들이 갱년기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네. 일단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예,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남성성도 확인하고 싶고. 예. 근데 집에서 그러면 아내도 갱년기야. 네. 그러니까 막 힘들 거예요, 서로. 서로 힘들다. 이때 둘 중에 하나가 좀 단단하게 버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좀 이렇게 좀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네. 좀 덜 힘든 사람의 그 버팀목이 좀 돼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둘 다 힘들어져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누명을 벗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남편분을 많이 좋아하십시오. 그냥 좋아해라. 예. 네. 그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네. 남편하고 많이 노세요. 예. 그리고 남편분에게는요, 지금요, 네.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예. 네. 남편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시죠? 네. 예. 그런 분들 성격이 예민해요. 그러시겠죠, 네. 아무래도. 예. 여기 대장성 과민증후군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 네.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디 좀 장거리를 떠난다거나 네. 환경이 바뀌거나 그럼 네. 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네네.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네. 아내의 성 패턴이 바뀐 것만으로도 너 바람났지 이렇게 또 오해도 하는 거고. 네, 음. 네, 네, 그리고 이걸 바람나가지고 너는 깨끗하냐 막 이러잖아. 네. 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지금 남편분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예, 외로우셔가지고 지금 기댈 때를 방황하고 나서시는 건데 남편은 지금 엄마가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도라에몽. 네, 있어요. 거기 보면 노진구 나오죠. 전 네, 그냥- 노진구라는 남자 네. 주인공이 있어요. 사고뭉치. 네. 거기 이제 그 사고뭉치를 지키기 위해 옆에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고양이형 로봇가 삽니다. 근데 그 도라에몽 이 사는 그 집의 가족을 보면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노진구, 도라에몽 이렇게 넷이 살아요. 네. 근데 아빠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냐면 네. 노진구의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갖고 들어와. 네. 잔뜩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거야. 당신이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요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하면서 막 히스테리 막 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진구가 머리를 쓰죠. 네. 지금 아빠가 혼이 나면 정신이 차릴 것 같아. 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술 취한 아빠를 모시고 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자기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는 거야. 오.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는 거야. 그 우리 아빠를 혼낼 사람은 아빠의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할머니가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네. 아들아 너 그래도 잘 살아왔다. 근데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술주정뱅이 노진구 아빠가 막 네. 웁니다. 엄마 사실 왜 부장님이 날 막 힘들게 해 이러면서 막 네. 엄마한테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 예. 그만큼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데 기대지 못하는 거야. 예. 이게 중년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학습된 예,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상담 오시면 네. 이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사업하시고 좀 연세가 있으신 뭐 남성, 중년 남성분들 오면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제 아내분한테 좀 기대십시오라고 해요. 아내분한테 기대셔라. 예. 아내한테 좀 기대셔라. 힘들면 기댈 줄 다 알아야 된다. 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배터리가 빠지니 자꾸 이상한 생각 나고 기댈 때 찾다 보니 딴 여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예, 아내 앞에서 못 흘렸던 눈물을 제 앞에서 흘리면서 그래요, 맞아요, 저 외로웠어요. 저도 기댈 때가 필요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거야. 안쓰럽네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해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들 때 기대기도 잘 기대요. 예. 근데 지금 남편분의 캐릭터 볼 때 그런 분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다는 거 보니까 성격상 굉장히 예민하고 애착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이거 애착장애야. 예. 예, 그리고 섹스를 하면 뭐 넣고 3분 만에 찍 싸고 말잖아. 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편분께서.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명을 벗으려면요, 네.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나 좀 남편의 엄마가 돼주세요. 따뜻하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실 때 누명이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여보, 이제 다시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내가 애들 다 키웠으니까 내가 당신 키워줄게.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좀 해주시고, 예, 잠자리 할 때도 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역효과가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예, 안마를 한다는 느낌으로 잠자리를 하세요. 안마를 한다는 느낌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남편을 좀 이렇게 안마해 준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섹스예요, 사실은. 네. 네. 꼭 성기를 사용해야만 섹스가 아니잖아. 예. 남편분을 이렇게 충분히 좀 피로도 좀 풀어주는 안마도 좀 해보시고. 왜 그 우리 애기들 이렇게 킥가락 쭉까쭉까 해주잖아요. 모르시죠? 애기 안 나왔으니까. 네, 네. 이렇게 그런 게 애들, 있나요? 예, 애들 이렇게 마사지 막 해준다고. 베이비 마사지 뭐 네,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 거. 예. 왜 우리 남편이 이제 오일 같은 걸 오일 마사지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죠. 그래서 내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아내분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런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네. 잘 살아 보시려고. 네. 남편분도, 아니, 아내분도 지금 남편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노력도 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태도가 돌면서 엉덩이를 때려줘 이런 얘기를 해. 네.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예,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세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 남편은요, 네. 아내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네. 근데 이게 잘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잘 안 될까요? 사랑하면 손해볼까봐 그래. 사랑하면 손해볼까봐 그래. 자, 그런데요. 네. 자식은 죽어도 엄마를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들처럼 예뻐한다면 우리 남편은 절대 내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네. 네, 열심히 사랑하세요. 네. 열심히 예뻐해 주시고. 네. 아, 근데 이분 뭐 여담이지만 네. 되게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네. 예. 되게 좀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남편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 방법은 뭐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보, 당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당신 지켜줄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아내분이 바뀌셔야 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도 네네.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이렇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드무세요. 맞아요, 맞아요. 잘 안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네. 아마 잘 되실 거예요. 네. 예, 남편분이 비록 바람을 좀 피셨지만 네. 이제 그래도 좀 좋아하시고 엄마처럼 사랑하시고 이제 좀 위로해주시고 하시면 네. 충분히 관계는 좋게 회복이 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저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